네, 경제성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8번째 강의 자료, 대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 이제 그 대안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고 이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쓰이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어떤 장비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얘를 얼마마다 바꾸는 게 좋냐 계속 쓸 거면 혹은 새로운 장비가 나타났을 때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것도 결국 넓게 보면 그냥 대안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대안 선택을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의 대체에 관한 대안 선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좀 추운 것 같아서 후드를 입고 이렇게 주말에 출근을 했는데 옷이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멀리 찍으면 좀 나을까요? 네. 멀리 찍으니까 좀 나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석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지? 네. 강의 자료로 넘어갈게요. 헛소리 그만하고. 네,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네, 대체 분석은 네, 현 장비와 도전 장비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현 장비를 디펜더,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도전 장비를 챌린저, 게임 레벨 챌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높은 레벨을 말하는 거고 새로운 장비. 아,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이제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고인물 혹은 화석이라고 그럴 텐데 더 나쁜 말도 있지만 그건 쓰지 않겠습니다. 네, 챌린저, Here comes the challenger라고 이제 오락실에서 이제 1대1 대전 게임을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맞은편에 사람이 이제 동전을 넣고 게임을 이제 대전 모드로 컴퓨터랑 하고 있는 사람을 대전 모드로 하면 이제 Here comes the challenger라고 메시지가 뜨곤 했죠. 네, 도전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대안이 두 개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안이 두 개 있는 경우를 가지고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를 대체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체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니까요. replacement라고 하죠. replacement. 네, 영어로는 replacement. 네, substitute라고도 하는데 substitute는 보통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교체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말이진 않은데 네, 이 경우에 replacement를 쓰네요. substitute는 보통 이제 축구나 야구에서 선수들 교체할 때 쓰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하자면 안 바꾸는 거는 do nothing이 될 거고요. 네, 기존이 do nothing이 되는 거죠. 그다음 새로운 장비로 바꾼다 그러면 걔는 new investment가 될 겁니다. new investment. 그래서 우리가 do nothing과 new investment를 비교를 하는 것처럼 이 경우도 현 장비와 도전 장비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독립적인 투자 대안이든 배타적인 투자 대안이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둘을 비교하는 건 똑같아요. 딱 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러면 대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왜 일어나느냐?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당연히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쓰던 걸 계속 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obsolescence, 그러니까 뭔가가 노후화돼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보통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비용이 보통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새 기계를 써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기능적 노후와 기술적 노후와 경제적 노후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보통 보는데 기능적 노후화는 물리적으로 어떤 숫자들이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는 거죠. 뭐 10개를 생산하던 기계가 뭐 8개밖에 생산을 못한다던가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진다던가 뭐 이렇게 프레스가 누르는 압력이 나빠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노후화는 기능과는 좀 달라요. 기능은 어떤 동작을 딱딱딱 한다라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기능을 한다 안 한다를 구별하는 것이라면 기술적 노후화는 이 기술이 신기술이냐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또 너무 옛날 얘기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반 건전지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충전지가 많이 쓰였어요.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이렇게 생긴 일반 건전지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뭐 니켈 카드뮴 건전지 혹은 종류에 따라서 니켈 메탈 하이드레이트 건전지라고 해서 충전이 되는 충전지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충전 효율이 상당히 나빴고 충전을 한번 해도 그렇게 오래 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다 리튬이온 혹은 리튬 폴리머 충전지를 쓰고 있죠. 네,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리는 걸 기술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이 달라지면은 이걸 쓰는 거에 비해서 이쪽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혹은 또 결과물도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원인들이 다 그 녹아들어서는 경제적 노후화로 다 합쳐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가 나빠진다 물리적으로 혹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이 기술이 낡은 기술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 합치자면은 새로운 기술에 비해서 혹은 경쟁하고 있는 기술들에 비해서 가격이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배터리를 쓰면 자주 바꿔야 되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고 이런 배터리는 한 번에 보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가격이 덜 들게 되고 또 유지 보수 비용도 이쪽이 더 많이 든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노후화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노후화에 관한 것들이에요. 경제적 노후화로 다 이야기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은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이 저하한다. 뭐 다 합쳐서는 결국 돈이죠, 돈.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얘를 버려버리고 싶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몰 비용에 관한 겁니다.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관점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기회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기회 비용이고 무엇이 매몰 비용이냐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것들도 기회비용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절대 바뀌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비용이 아니고 매몰비용이에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Embrace the past라고 제가 영어로 적어놨는데 이거 예전에 영어 강의 자료에 제가 써놓은 말이고요. 과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제가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매몰 비용을 기회 비용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대체 분석을 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자 관점 접근법과 외부자 관점 접근법이 있어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인싸와 아싸입니다. 여기서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회사의 내부자, 회사의 외부자 이런 뜻입니다. 인사이더 뷰포인트 혹은 인사이더 퍼스펙티브는 어떤 뜻이냐면 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회사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금 흐름 접근법이라고 해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장비를 그대로 쓰게 되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요 차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내부자 관점 접근법입니다. 실제 발생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이쪽을 더 이해를 잘 하게 됩니다. 쉽게 하게 됩니다. 아유, 뭐 문자가 울리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났나요? 다만 그 외부자 관점 접근법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예제에서는 뭐 이 대체 분석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예제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형태의 예제를 볼 텐데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현 장비를 그대로 쓰겠다고 선택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 장비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죠. 그냥 이 장비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사용이라는 의미로 아무런 투자가 없다. 캐시플로우가 0이다라고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 기계를 뭐 유지보수하는 비용 정도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외부적 관점 접근법에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인데요. 이걸 뭐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회비용을 따지게 돼요. 기회비용. 네. 기회비용을 따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 장비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현 장비를 내가 지금 어떤 기계가 있어요. 그림이 개떡 같지만 그림 진짜 못 그린다. 뭐 톱니바퀴가 있는 뭐 이런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현 장비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한다라면 회계상으로는 이 장비의 가치가 0이 아니에요. 이 장비의 가치가 0보다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장비는 중고 가격이 있을 거니까요. 그죠? 뭐 하다못해 쇳덩이면 쇳덩이를 팔아서 어떤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장비를 그대로 쓴다는 거는 얘를 팔아치워서 얻을 수 있는 이 중고 가격만큼을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얘를 팔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비용을 안 얻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그거를 기회비용으로 보고 그걸 투자비용으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는 걸 그냥 쓰니까 캐시플로우 발생 안 했잖아. 그냥 넘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야, 너 그거 기계 팔면은 뭐 자동차라고 생각해보죠. 너 그거 중고차 팔면은 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야, 그거 왜 500만 원 안 받고 그냥 그 500만 원을 타고 다니냐. 500만 원 받아가지고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라고 한다면 그 500만 원이 네가 그냥 그 차를 계속 타기로 했다면 500만 원을 거기에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기회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냐, 기회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캐시플로우니까 그냥 0으로 처리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접근법이 바뀝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접근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진 않아요. 결론이 달라지면 되게 곤란하겠죠, 그죠? 결론이 같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접근법 중에 어느 걸 쓰더라도 결국은 연간 등가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캐시플로우가 들쭉날쭉할 거거든요. 기계를 계속 썼을 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생산돼서 뭐 돌아오는 것 어쩌고저쩌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다 A로 바꿔서 일정한 A로 뭐 비용이니까 이렇게 A로 바꿔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를 특정 향후 뭐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계속 쓰기로 한다. 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기존 기계를 그대로 썼을 때는 해마다 얼마의 비용이 더 들 것이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구입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걸 매년 똑같이 나눈다면 해마다 얼마의 비용을 쓰는 것이 되겠는가를 연간 비용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연간 비용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서 어느 쪽이 더 큰지 어느 쪽이 더 작은지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분석에서는 항상 연간 등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걸 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 EUAC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Annual Equivalent Cost, AE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봐도 어느 쪽으로 불러도 뭐 잘못된 거 없고요.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EAW, Equivalent Annual Worth 혹은 AW, Annual Worth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A랑 똑같아요.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 그래서 EUAC 혹은 AEC 뭐 이렇게 불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뭐 더 많은 예제를 찾아본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허황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그럼 찾아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무슨 소리죠? 힘을 내야지. 잘할 수 있어. 혹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나 전혀 모르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게 연도별로 캐시플로우가 들쭉날쭉하니까 서로 비교를 하려면 P로 바꾸거나 F로 바꾸거나 A로 바꾸거나 해서 시점을 똑같이
바꿔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 크기를 그게 이 대체 분석 파트에서는 늘 A로 바꿔서 한다라고 이제 합의가 돼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A로 바꾼 거의 이름이 EUAC가 될 수도 있고 AC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저처럼 귀찮은 사람들은 EAW나 A라고 그냥 쓰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요. 그냥 어쨌든 연간 등가 단위로 해마다 얼마를 쓰는 거랑 똑같으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말을 빠르게 했는데요. 요즘 제가 뭐 몇 번의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이 부어가지고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좀 짧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빠르게 해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 떠들었죠?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네, 목이 더 아파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대체 분석의 예제는 딱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건 다음 동영상에서 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체 분석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응용 문제 범위에 속하는 거고요. 뭐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가르치는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이게 경제성공학 한 학기를 배울 때 거의 마지막 파트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좀 앞쪽에다가 둔 이유가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가 뭐 NPV나 IRR이나 뭐 이런 걸 계산해서 대안 비교를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몇 단원 했잖아요. 그 감각을 그대로 이어서 바로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길어져서 이상해졌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붙여서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다시 이제 이 단어를 배우기 전에 다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이자율 공식으로 AFP, 뭐 PFA든 뭐든 걔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서로 변환하는 부분,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 대안 선택을 했을 때 비교하는 부분, 특히 이건 NPV로 비교하는 거랑 거의 같아요. NPV로 비교를 하는데 NPV가 이제 기간이 서로 상이할 때는 EAW, A로 비교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부분 예제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신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대체 분석 문제풀이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다른 뭐 이론 설명 동영상으로 넘어가신다고 해도 다른 동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